서울 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님, 김강수, 김승한 동성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 정정 사건번호 2014호 파 1842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해 2016년 5월 25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결혼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열렬히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2013년 12월 10일 김강수, 김승환의 동성 간 혼인 불수리를 집행한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청의 정의로운 판단과 이에 근거한 집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이번 각하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가 상식을 지키는 나라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시작된 이래 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시작되어야만 자녀의 출생으로 가족이 구성되며 그 가족들이 모여 시족 공동체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결혼 제도는 남과 여로 구성되어 왔고 또한 이것은 상식이며 이 원칙은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동성결혼은 자녀를 출생할 수 없기에 가정을 구성할 수 없고 동성 간의 성행위는 있었어도 동성결혼이라는 제도는 유사 이래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동성애가 만연된 사회와 나라는 동성애의 특성인 성적 타락과 성적 개방성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는 붕괴하고 그런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대표적 예가 로마 제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포르노 음란물과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되는 이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또한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비율이 1.27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1.5인데 일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속이 위태롭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남녀 간의 결혼과 이 가족 중심의 화목하고 순리적인 가정을 국가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이 아닌 남녀 간의 결혼을 장려시켜야 하는 국가의 그 원칙을 따른 그 상식을 따른 결정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만에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천년 만년 존속하게 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의 결정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되는 것은 물론 결혼의 진정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성은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고 변태적인 성행위며 성중독의 한 현상임을 여러 연구자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성충동은 절제돼야 되고 또한 결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제를 하고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 파트너가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200명에서 300명 이상이 되고 심지어는 500명까지 성 파트너를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관이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섹스만이 사로잡혀 섹스만이 있습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하면은 이 결혼이라는 합법을 가장해서 사회의 혼란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유럽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상황 속에서 유럽의 각 나라가 동성 결혼으로 인해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동성 결혼자들의 그 행태에 의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아프게 생각한다는 그러한 신문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최고의 인권 법원이 동성 결혼은 인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로의 배우자 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 성적 결합을 통해서도 물론 서로의 결합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격 간의 결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은 인격 간의 결합이 아닌 그저 섹스만의 결합이 된다면은 유럽의 사례와 같이 결코 결혼이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결혼의 진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의 가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엉터리, 그러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태에 즈음해서 동성결혼이 아닌 진정한 결혼의 그 가치를 지키게 된, 그래서 헌법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셋째는,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가 자주국가이며 독립국가임을 지키게 된 것이며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자가 강점하고 있는 괴뢰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과 미 대사관이 하는 행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015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긴즈버그 대법관이 법조인들에게 강연을 통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동성결혼 소송 중인 김조광수, 김승한 씨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에는 미국 국무부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를 보내서 그 특사가 랜드베리 특사라는 분인데 한국을 찾아서 김광수, 김승환 동성 커플을 또 만나고, 그 다음에 국내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엄연히 자주국가이고 독립국가인데 미국이 우리에게 동성결혼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내정가성비입니다. 우리를 자주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행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와 연방 대법원 등이 합세해서 압력을 넣는 행태는 우리나라가 마치 북한의 주장대로 괴뢰국가여 식민지 상태인가 하는 의구심과 배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리한 내정 간섭에도 불구하고 굴치 않는 자주국가여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현명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시민단체와 또한 국민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원하지 않기에 수차례에 걸친 반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는 물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원장의 각하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사법기관, 입법기관은 물론 동성애 단체도 동성결혼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정의이며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과 소송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25일 동성 간 결합에 대한민국 법률이 인정하는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서울지법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법적 투쟁을 통해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들 소수만의 권리를 추구한 일부 소수 권력 집단의 행태를 규탄한다. 첫째, 대한민국 법률은 남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성별과 무관한 당사자 간의 결합은 적법한 혼인이 될 수 없다는 서부지법의 결정은 이론의 여지없는 상식적인 결정으로 환영한다. 둘째, 이번 결정은 개인 자유에 대한 맹신적 집착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전통과 제도의 붕괴를 합리화하는 형태에 대한 분명한 제동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부작용은 무시한 채 공동체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에 앞장섰던 긴즈버그 대법원장의 방문을 비롯한 각종 친동성애 인사들의 내정 간섭 수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통쾌한 결정이었다. 대한민국은 소수 엘리트의 법률 해석만으로 전통과 제도를 바꾸는 사회가 아니다. 법원이 소위 사법 적극주의를 포기하고 다수 국민의 뜻과 국민이 선택한 입법기관을 존중하는 태도는 성숙된 민주국가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서부지법이 이번 결정을 통해 동성혼의 합법화, 현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에 다소 유감스럽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더라도 동성혼의 예상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결혼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거나 전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성혼을 인정했을 때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숫자적인 의미와는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성혼에 내포된 혼인의 의미는 혼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 권리에 편중되어 있다. 동성혼의 인정을 통해 혼인의 사회적 역할이 경시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가 각종 법령을 통해 혼인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혼인의 본질 자체의 붕괴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통해 한번 무너진 혼인의 기준 때문에 근친혼, 중혼의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부지법은 동성혼이 전통적 혼인 제도의 붕괴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과소평가를 제고해야 한다.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겉으로는 자신들을 소수 약자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초호화 변호사 군단을 거느리고 법적 투쟁에 나서서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혼 합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소수 권력 집단들과 정치 세력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기 바란다. 또한 이들이 앞으로도 다수 국민들을 무시한 채 법정과 미디어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을 날조하는 형태를 지속한다면 양심 있는 국민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법원을 포함한 각 정부기관들은 앞으로도 소수 권력 세력의 사탕 발림이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다수 국민의 양심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 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님, 저는 2013년 두 남성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신 분이 국회의사당에 일종의 청첩장을 돌리러 갔을 때 국회의사당을 항의 방문했던 학부모입니다. 두 남성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지난 25일 각하를 결정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혼인, 출산, 자녀 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태종 법원장님의 명확한 판시에 무한 지지와 동의를 표합니다. 이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시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지금이라도 이 땅의 법치와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튼튼하게 다져져 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안도감마저 누립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밀빵이라 부르고 쌀가루로 만든 빵을 쌀빵이라고 부를 때 대다수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헌법으로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그렇지 못한 소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가지고 와서 쌀빵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거나 쌀가루로 만든 빵을 가지고 와서 밀빵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한두 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속이 밀가루로 만든 빵을 쌀빵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 두 사람 때문에 밀가루로 만든 빵을 쌀빵이라 부르도록 전 커뮤니티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판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결혼이란 일남과 일녀의 사회적 육체적 결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두 남성의 결합은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밀가루로 만든 빵이 쌀빵이 될 수 없으며 쌀가루로 만든 빵이 밀빵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흔들릴까봐 걱정을 해야만 했었고 시위를 해야만 했었고 의견을 제출해야만 했던 지난 2년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하며 법이 존재하고 법치국가이나 또한 국민으로서 이것을 같이 어깨를 지고 무게를 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종 법원장님의 이 탁월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살기 좋고 자녀를 키우기 좋고 자녀와 가정과 사회가 학교가 안정되고 무한 발전하는 국가로 발버둥되기 위해서 충의호 사상, 생명의 탄생과 가정의 보호 등 전 국민이 공감하고 소망하는 가치를 더욱 바르게 세워가는 서부지법의 현재의 모습이 더욱더 뚜렷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역차별받을 수 있고 많은 경우에 불가피한 또는 굉장히 불평등한 탄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국가가 지켜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지켜주십시오. 이태종 법원장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힘없는 학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외쳤지만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우리가 3분만 아니 30초만 생각해봐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 판시가 2년 이상 걸려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러한 판시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며 그 자리에 서섰을 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감하나 그러나 굉장히 뚜렷하고 바른 판시를 내려주신 이태정 법원장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 1, 2년 전부터 저희 여기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전단지도 나누어주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어떤 학부모는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내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 판자를 이렇게 깔고서 전단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오늘 좋은 판결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판결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문 읽겠습니다. 판사의 권위를 세운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의 명판결을 환영합니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광수, 김승환이 서울 서대문 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판사의 권위를 높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장님의 명판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일남일녀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특별한 지위와 법적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녀 간의 결합을 이룬 혼인 당사자들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자녀를 출산, 양육하여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며 사회는 바로 이렇게 육성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바탕으로 유지 발전합니다. 사회와 문명의 기초로서 혼인의 사회적 역할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각종 법령을 통하여 혼인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성 간의 결합 관계는 남녀 결합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판결문은 바로 이러한 취지 하에서 그동안 우리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 등록법, 그리고 판례 모두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해 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법주문의 본래 의미를 넘어서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조문에 대한 적극적 유추 해석은 법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형성으로서 헌법상의 입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가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하면 종료될 행정 사무처리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인들이 정의 혼인제도의 변화를 원한다면 입법부에 호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개헌이라는 험난한 입법 과정을 우회하여 사법부에서 동성 혼인 승인을 수월히 받아보고자 했던 신청인들에 대해 법원이 가한 정당하고 따끔한 일침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판결문이 동성혼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결혼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거나 전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며 동성혼의 사회적 악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일부 다처제나 근친혼의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전개되어 사회를 지탱하던 혼인과 가족제도 그리고 성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2005년도에 한 남성과 양성의 성향의 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트리오의 합법 동거를 허용하여 일부 다처제를 사실상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근친 간에 합의된 성관계 역시 허가하였습니다. 미국도 동일한 과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던 순간 존 러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동성결혼 반대 입장에 서서 결혼하려는 두 동성 간의 유대에 존엄성과 헌법적 권리가 있다면 결혼하려는 세 사람 간의 유대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다며 일부 다처제의 합법화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의 우려는 몬테나주에 사는 네이선 콜리어라는 유부남이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둘째 부인과의 혼인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그는 기자회견에서 동성결혼은 합법화하면서 왜 일부 다처제는 용인하지 않는가? 진정한 결혼 평등을 위해서라면 일부 다처제도 용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대 마이클 셀던 교수 역시 자율과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 관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결합을 혼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동성 부부의 입양된 아이들이 토로하는 고통의 증언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동성 부부 밑에서 자란 클라인은 내 평생에 동성애자 사회는 아이들을 결코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아이는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레즈비언 부부 밑에서 성장한 헤더 바윅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당신의 자녀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동성애자들은 아이로부터 엄마나 아빠를 분리시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는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파트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결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지적한 대로 동성 혼인신고 문제는 더 이상 법원에서 논할 법적 쟁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반려로 끝나면 되는 행정사무일 뿐입니다. 정답은 이미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차제의 혼인을 개인의 사랑이나 행복과 관련된 사적 문제라고 보는 사회의 소박한 통념에 대한 교정도 필요합니다. 판결문이 지적하는 대로 혼인이란 단순히 성인 남녀 간의 로맨스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개인 간의 안정적 유대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문명의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혼인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며 우리 법률 체계는 일남일녀의 결합으로 형성된 혼인을 지금까지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저변에 널리 확산되어 혼인제도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